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오늘 학교가 많아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식 컨설팅은 만약에 하게 되면 수능 이후 주말에 공지 따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춘추전국 시대라고 적어놨는데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디가 더 높냐? 학과마다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알겠지만 누적 100분위, 뭐 100분위, 표준 점수 어떠한 입결을 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곳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 때마다도 그렇고 평상시 학생들이 어디가 더 높냐? 누구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바뀌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 뭐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단순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작년 성적을 토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입니다. 미리 보기인데 제가 작년 성적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만약에 2, 3, 2, 2 이렇게 성적이 구성이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각 대학들 상경계열 70컷보다 아래인지 아니면 위인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엔 원래는 가군에서 주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 신설되면서 나군에서도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첨단공학부도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되게 모집 단위마다 반영 비율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신설되면서 작년 인원들이 거의 다 반토막식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전공학부 303명 이런 식으로 신설이 됐다. 그 다음 자연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이 거의 다 필수입니다. 여기 아래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다음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도 가나 다 골고루 모집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자유전공 이렇게 보라색으로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이런 식으로 수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3명, 1명, 3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흡수해서 이렇게 한두 명 뽑는 모집 단위들은 안정으로 쓰기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을 자아내는 그런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 미래융합 인문, 미래융합 예체능, 미래융합 자연 이런 식으로 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반영 영역, 반영 비율만 다르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변수 중에는 요 미래융합 예체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실기여서 미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학 보지 않고도 상위과에 진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진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생들한테 열려 있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수학 없이도 공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국영탐 논술만 파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학생들 표본이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대에서 이 정도 성적 나오는 친구들은 실기 성적 바탕으로 더 잘 가겠죠. 자, 다음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가나 다군 이렇게 골고루 모집을 하고요. 가산점은 인문은 없고 자연은 붙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전공이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인원 보시면은 229명, 16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들을 흡수해 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엔 작년에도 그냥 계열 모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자유전공은 수시 2월이 나타나면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곳이고 이제 126명, 208명, 125명 이런 식으로 학생들 선발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집단이 이런 식으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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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2명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입결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질 거고 불나방 같은 학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큼지막한 모집 단위들로 입결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죠. 가나다군 골고루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눈에 띄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전공이 신설됐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본인한테 유리한 불리한 반영비가 따로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은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도 보기에 엄청 복잡해 보이시죠? 인문도 반영비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연도 나뉘어져 있는데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는 가산이 붙어 있구나 어디에는 없구나 같은 부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은 복잡하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져 있는 건 둘 중에 이제 내 점수가 높게 산출되는 그런 반영비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자유전공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 융합학부, 융합학부 이런 식의 모집 단위들이 전부 다 있는 모습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원래는 다군에서만 학생들을 모집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 신설되면서 이런 식으로 인원이 조금 분산이 되었죠. 뒤에도 이런 모집 단위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올해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제패한 학교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대입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엔 가산점이 되게 살벌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탐 같은 경우엔 7%, 그 다음에 과탐은 7%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아주 높다는 거. 하지만 이제 뽑는 인원 자체가 인문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사실상 요 자연 입결이 메인인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스포츠과학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 20%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전과라든지 복수전공, 이중전공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좋을 그런 모집단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도 탐구 2과목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율전공 인문, 자율전공 자연 이런 식으로 인원을 큼지막하게 모집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 자연 구분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영비예요. 뭐 이렇게 숫자가 빼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노란색 모집 단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반영비가 모두 다 동일해요. 작년과 차이가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엔 한국사 5%를 원래 반영을 했었는데 감점 가산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반영비 바꾼 부분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곳들이 이렇게 사탐 가산은 붙어 있지 않아요. 자유전공이라든지 따로 빠져 있는 부분들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운대 상경 같은 경우에도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아주대 상경 계열, 간호 상경인 인문 1은 수학이 40% 반영돼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반영비가 대충 이런 식이구나. 인문 계열은 국어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엔 수학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곳들이 많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은 그냥 작년 2322 학생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모두 다 컷 부근에 걸쳐져 있는 그런 성적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작년 70% 컷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엔 70% 컷에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 파란색이면 남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비 참고하시라고 오른편에는 이렇게 탐구 반영 비율 같이 한번 담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모집 단위마다 입결은 항상 바뀝니다. 경영이 높을 때가 있고 경제가 높을 때가 있고 둘 다 펑크가 날 때가 있고 폭발할 때도 있고 항상 다르죠. 여기서도 70% 컷만 봤을 때는 불합격인데 실제로 끝자락까지 갔을 때는 합격한 그런 성적이었어요. 아무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322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민, 숭실, 세종, 단국, 인하, 아주, 과기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구나 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기대 같은 경우엔 865점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합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숙명여대 경제는 합격했고 과기대는 떨어졌으니까 이거 과기대가 더 높은 데구나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반영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본인 점수 구조상 유리한 곳, 불리한 곳 그렇기 때문에 누적 백분위 그러니까 누백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리고 광운대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적입니다. 3,2번은 이런 식으로 국어랑 수학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상경계열 같은 경우가 수학 반영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곳들도 있어서 바꿔보면은 이 위에 빨간색 학교들은 성적이 모자랐던 곳들이고 파란색 성적이 남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도 하나 보고 갈까요? 아주대는 다 합격이네. 왜 이렇게 낮냐?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냥 수학 반영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40%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작, 확통 이번엔 4.1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조금 더 극단적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합격 가능한
모집 단위들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수학 비중 자체가 예를 들면은 국어 30, 수학 25인 곳들은 수학이 높아질수록 총점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의 경우들은 반대죠. 이제 아무래도 수학 반영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점수가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백분이라든지 내 점수 구조에 맞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남는 학생들이면 골라가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본인 성적 구조상 조금 더 유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선호도라든지 뭐 분산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단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컷에 걸친 그런 정도의 성적으로만 구성을 했는데 이제 다양하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질문이 저 2면 갈 수 있나요? 뭐 2, 3, 2, 1, 1이면 갈 수 있나요? 탐구 3으로 오르면 갈 수 있나요? 영어 3이면 어떡해요? 기타 등등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본인 성적 구조상 대충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곳들을 참고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지금 문과 계열 안에서도 높은 상경 계열을 조금 중점적으로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2, 3, 2 정도 성적이 나오면 이런 라인들 인문 계열 안정을 어느 정도 적정에서 안정 정도를 잡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2등급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3이 섞여도 되고 4가 섞여도 돼요. 그래서 본인 성적 구조에 맞는 점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보시면은 아까 문과보단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2, 5, 1, 2 이런 식으로 4, 1, 2 그래서 어떤 반영비에도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합격하는 곳, 그다음 불합격하는 곳 이런 부분들도 보이실 텐데 지금 각 대학의 모집 단위가 달랑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한 그런 인원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을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하위권 학과들의 입결은 조금 더 낮습니다. 빈틈이 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 성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만 한번 참고 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복잡하냐면 상위 대학들은 입결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중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 원서 조합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 자체도 넓어져요. 근데 이제 위의 학과랑 아래 학과 입결 비교하면서 야 여기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 선동하기 위해서 이 학교식 점수 구조에 유리한 걸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서 다른 대학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런 원서철에는 훈리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집 단위마다 유불리가 다르구나 그냥 나에게 맞는 반영비가 따로 있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 가산점까지 있으니까 더 잘게 쪼개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가 포인트입니다. 올해 이제 100명 이상의 꽤 큼지막한 자유전공들이 맞붙게 돼요. 그래서 10명 미만의 모집 단위들, 소수 모집 단위들의 입결을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맞붙기 때문에 한번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라인들의 가나 다군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인문 계열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전공, 자유전공 이런 부분들을 담았는데 공통 이런 건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 파란색은 미기, 과탐, 사탐 이런 가산이 붙은 곳 그 다음에 검은 곳은 가산이 없는 곳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관전 포인트는 여기 나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공계 입시가 궁금하기도 하고 100명 이상의 이런 모집 단위들 다 겹쳐서 어느 정도 본인들 선호도라든지 실제 대학 가고 싶은 그런 선호도대로 어느 정도 입결이 추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도 많아서 70% 컷을 보기에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많은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곳 말고도 다른 사람들 원서 조합이 어떤 식으로 갈리는지 가나 다군 어떤 학과들이 위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 점수 구조에 맞는 곳들 꼭 한번 체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일단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